가까운 곳을 가는 여행들 이런 것으로 변할 것이고요. 예. 또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또 구경하는 그런 골목 투어라든지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국제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023년부터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관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광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양대 이훈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관광 여행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관광학회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올해 3월부터 예. 본격적으로 관광학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얼마 안 되셨지만 이미 관광학회의 뭐 여러 가지 그 임원도 그러시고 맡으시고 또 부회장도 3번이나 하시고 네. 준비단 회장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하필 또 코로나 상황이네요. 네. 그 학회장 그 맡으셨는데 관광학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한국관광학회는 1972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학회이고 가장 또 규모가 크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아주 활발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여는데요. 이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같이 다 모여서 진지하게 관광의 현황, 관광 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이론적 토대들을 정책이나 또는 산업의 전략으로 만들기 위한 포럼과 세미나들을 지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는 뭐 지난해도 그렇겠지만 올해는 여전히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그 활동들, 행사들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어려운 시기에 이제 회장을 맡은 거는 맞는데요. 예. 예,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그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장단을 잘 구성을 했는데요. 네. 이분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있지만 각자 분담을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원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되시는 거죠? 저희가 한 3,000명 정도의 회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밖에도 특별 회원들도 있고 또 많은 대학원생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사실 네.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000명인데 그 이상이 되는군요. 네네. 네. 이 엄중한 시기에 이제 회장을 맡으셨는데 그런 만큼 그 회장으로서 시험대에 오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관광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광 산업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국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행복을 주는 그런 활동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관광학회도 열심히 같이 네. 협력하고 어떤 정책이나 또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의 뭐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이렇게 억눌린 그 여행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뭐 홈쇼핑에서 파는 뭐 여행 상품 또 그 그냥 비행기 무착륙 비행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뭐 반응이 폭발적인데 네. 우리 회장님은 최근에 여행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학회 활동 겸 해서 네. 부산을 다녀왔고요. 부산에서 부산에도 이제 국제 관광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 때 관광학회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의논하면서 네. 더불어 이제 주변 여행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모범이라는 게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가급적 또 활동을 안 해야 되는 게 모범인데 이게 참 관광은 또 관광이니까 네. 거기에 또 학회를 이끌고 계시니까 참 그 딜레마라고 그럴까요? 네, 하여튼 뭐 어려운 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참에 국내 관광에 대한 중요성 네. 이게 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해외를 갈 경우에 네. 격리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14주로 하면 한 달 동안 격리가 돼야 돼서 14일. 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사실 해외여행을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대신 이제 방역의 수칙을 좀 잘 지키면서도 국내 관광은 조금 예.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많은 욕구가 억제돼 있는데 이게 억제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적절하게 해소책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방역의 어떤 절차나 프로토콜을 잘 만들어서 예. 지키면서 여행하고 욕구도 해결하고 그게 더 합리적인 이제 방역의 어떤 예. 관리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 쪽에서는 그래서 관광 산업계하고 저희 학회하고 뭔가 좀 지금 시기에 지금 수준에서도 어떻게 여행이라는 것을 그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네.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을 조금씩 국회나 또는 정부에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 관광 여행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국내 관광지 여행지도 사실 그 가볼 만한 데가 많고 뭐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해외여행이라는 뭐 그 테마 이게 네. 더 이제 뭐 우선했다 그럴까요? 네. 근데 이제 반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국내 관광지들이 괜찮은 데가 많은 거죠? 그럼요. 예. 사실 해외에서 볼 때는 한국을 굉장히 좋은 관광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NN이라든지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는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꼭 가봐야 될 도시 네. 10곳 이런 곳에 여러 번 이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도시로 지정. 네, 또 도시로. 제주는 또 이제 다른 제주는 네, 다른, 제주도 역시 예. 굉장히 해외에서 선호받는 그런 예. 관광지이고요. 사실 우리를 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국내 관광지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 굉장히 또 음식이 맛있는 거, 네. 또 익사이팅한 그 체험거리가 많은 아주 재미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네. 아마도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먼저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이후에 해외 여행이 네. 가능해질 텐데요.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해서 국내 관광의 어떤 멋진 면들, 매력적인 네. 면들도 잘 발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국내 여행에 대한 시각이 네, 이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네, 그렇죠. 정말 먼저 갈 만큼 아름답고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평가가 또 우리 시청자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각인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네, 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아름답다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맞습니다. 점들이 또 좀 갖춰져야 되고 네.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 기회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한 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방문했을 때 좀 만족하는 그런 여행이 돼야 되고 좀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요. 간혹 보면은 사람들이 몰릴 때 또 선호할 때 보면 바가지 요금이 네, 있다라든지 바가지 요금. 또는 불친절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평가 몇 가지들이 전체에 대한 평가가 네.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방역에 대한 안심 관광에 대한 그 인증이라든지 요즘은 네, 특히 더 그런 이런 부분도 걸 중요하고요. 바탕으로 해서 친절이나 예. 또는 그 밖에 이제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편의 시설을 잘 갖추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은 뭐 국내 관광이 대안이고 당장은 또 우리 내국인이 대상이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결국 또 해외 관광객을 또 유치해야 네. 되는 많이 네. 유치해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있는데 네. 이럴 때 그런 그 인프라를 갖춘다 그럴까요? 네. 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네. 회장이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부도 사실은 그런 점들을 준비를 해서 예. 이제 서울하고 제주도가 외래 관광객이 그 전에 왔을 때는 거의 80% 이상을 차지했어요. 네. 나머지 지역으로 잘 외국인 관광객들은 잘 가지 못하는 거였죠.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 도시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한 5개 지역, 그러니까 부산이나 목포나 또는 전주나 뭐 강릉이나 이런 지역들, 안동까지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외래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인프라나 편의시설 또는 네. 해설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향후에 잘 진행이 돼서 네. 코로나가 사실 좀 완화되는 시점에 아마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다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쯤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각 지역까지 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점 도시 제도는 언제부터 지금 마련이 된 거죠? 작년에 아, 이제 네. 준비가 돼서요. 이제 그 마스터 플랜들을 다 지역마다 만들었고 올해부터 이제 이게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재원들이. 그게 그 코로나 상황이 반영된 건가요? 코로나 상황 관계없이 지금 네,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이 아, 짜여져 그렇군요.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모두의 그 국제 관광이 관광 산업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이제 2023년 2년 후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우리 회장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지금 네. 이거 완전한 회복인지 뭐 비슷한 회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여행의 역사에서 보면은 예. 관광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속해서 성장해왔고 그 최정점이 코로나 바로 이전 2019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관광이 한 15억 명 가까이 됐습니다. 10억 명. 15억 명. 15억 명.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인데요.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이 수준이 한 4억에서 5억 명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네. 전 세계에. 이 수치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관광의 역사에서 보면. 그런데 이 30년이라고 하는 수치를 한 2023년 정도부터 되면은 거의 2019년과 같은 정점에 거의 도달할 만큼 아마 회복될 것이다라고 UNWTO가 조사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그렇게 전망을 했다 네, 이죠. 네. 예, 아.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그래도 30년의 그 갭들, 격차들을 이제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2023년, 4년쯤에는 2019년 같은 최정점으로 가긴 할 텐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국내 관광부터 해서 해외 여행까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여행 행태 네. 좀 막연히 저야 뭐 비전문가니까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네. 어떻게 혹시 뭐 공감하시면 어떻게 바뀔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변화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했듯이 우선은 가까운 곳을 가는 여행들 이런 것으로 변할 것이고요. 네. 또 생활관광이라고 해서 아주 멋진 뭐 장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요즘 그 힐링? TV에서 예. 보면은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들 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또 구경하는 그런 골목 투어라든지 이런 여행들도 앞으로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게 주의 회복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자연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신체나 정신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마찬가지로 여행을 통해서 그런
자연 환경 속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회복 이론. 네. 네. 예. 이 전문 용어네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세계 그 여행 인구, 관광 인구가 15억에서 4억으로 줄었다 그랬는데 국내는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든 거죠? 국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문화관광연구원이 한번 추산을 했습니다. 네. 이제 관광과 레저 소비의 감소액을 봤는데 한 22조 정도를 추정을 했고요. 한양대 관광연구소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의 이제 감소액을 봤는데 한 15조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해외를 다니는 항공의 수요들은 거의 97% 이상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예, 특히 여행업과 같은 이제 산업에 있어서도 대부분 한 7, 80%는 거의 멈춰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관광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이제 뭐 더 이 여행 산업을 서둘러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 전전긍긍할 것 같은데 네. 호주, 뉴질랜드 간의 그 트래블 버블 뭐 네. 이런 거 협정 체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트래블 버블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뭐 논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트래블 네. 버블이 어떤 것이고 네. 우리 회장님이 전망은 어떠십니까? 네. 사실 트래블 버블도 굉장히 좋은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특히 뉴질랜드나 호주와 같이 이제 가까운 나라들인데 방역을 좀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네. 경우에 서로 추진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트래블 버블은 그 방역이 잘 된 나라들끼리 서로 안전막이라고 하는 버블을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관광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로는 비격리 여행 권역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요. 격리가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막을 형성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도 지금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타이완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하고 논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움이나 어려운 점은 우리의 이 지금 감염자 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트래블 그러겠죠. 버블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대안인 그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디지털로 가지고 하고 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해외를 갈 경우에 네.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이거는 좀 본격적으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시범 사업부터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그 관광학회 얘기로 돌아가서 국제 학술 대회도 개최 매년 해오시는데 네. 올해는 그러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올해는 7월 달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주제 자체가 이제 어떻게 관광을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뭐 리빌딩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 해외에서도 사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범의 케이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여권과 같은 것들을 좀 시범 적용을 그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해외 학자들도 오고 한국의 학자들도 모여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이슈 또 한국의 이슈들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열고자 합니다. 당연히 뭐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으로 뭐 진행은 하시되 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뭐 백신 여건이 그 정부랑 이렇게 그 얘기가 되면 이렇게 그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뭐 오겠네요.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의외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해외에도 좀 퍼져 있어서 네. 한국에 여행을 오고자 하는 의향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제도만 뒷받침이 되면 이번 기회가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회장님은 한양대 관광연구소도 맡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인문사회 우수연구소에 뭐 선정이 돼서 네, 6년짜리 프로젝트를 한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장기 프로젝트가 또 가능하군요. 네, 이게 이제 교육부의 산하에 예.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인문사회 분야나 이공계 분야에 여러 가지 장기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총리실 산하 기관이죠. 네, 네. 연구재단에서.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연구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저희가 이제 여행이 일상화되고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여행의 횟수도 늘어나긴 하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문제 그런 제기를 타이틀로? 네, 예. 문제 제기를 가지고 어떠한 요소가 여행을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드는가 또는 여행의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가 또는 기술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변화들이 이런 여행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국민 여행 행복 지수라고 하는 거를 좀 개발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행복권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정책적인 부분까지 제안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 관광학회장으로서도 역할을 하시고 또 한양대 내 관광연구소장으로서도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회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학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논의도 하고 그리고 그 연구의 성과들을 사회적인 어떤 자산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노력들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관광학회는 사회와 같이 가고 또 젊은 회원들을 환영하고 진지하게 공부하지만 또 재미있게 같이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학회 이런 네.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회장 맡으셨는데 또 직선제로 뽑히신 회장님만큼 진짜 어깨가 무거우신데 잘 돌파해 나가시고 우리 그 여행 산업에 또 새로운 이렇게 족적을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훈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빨리 이 관광 산업이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관광 행태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신 관광, 또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관광이 펼쳐지지 않을까. 어쨌든 하루빨리 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